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초반에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만회하면서 들려 올라오는 것 같더니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또 장후반부에. 어제 우리나라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는데 시장이 지금 눌리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눌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S&P 500 지수 4천이 깨졌거든요. 심적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아랫방향으로 지금 짓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반대 방향으로 위로 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PC 관련 PC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전월 증감률을 가지고 연율로 바꾼 거 이걸 보면 이제 PC 전체로 놓고 보면 7.7이나 튀어 올랐습니다. 이 추세가 11월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위로 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번 월에서 바뀐 상황으로 놓고 봐서 1년 동안 진행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6개월 전에 증감률을 가지고 연율로 다시 바꾼 건데 그걸 놓고 보면 이제 4.1%, 5.1, 4.8 그래서 이거는 그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도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트렌드민 중앙값 이게 이제 트렌드민 뭐냐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거에 일부를 잘라내고 중앙값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추세적으로 조금 비슷한 패턴을 움직이고 살짝 내려갔지만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반등했고 역시 전체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잘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을 조금 더 해서 길게 그러니까 좀 더 해서 최종 그 금리의 고점이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0.5포인트를 또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3월달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화두로 올라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세게 빠진다는 건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못 가고 이연저리에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저리가 S&P 500 지수로 놓고 보면 한 3,800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가 괜찮기 때문에 얘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계속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작년에 이미 충분히 많이 내려와 줬거든요. 사실 고점 대비. 그래서 경제지표는 좋으면 이 주식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이게 눌리는 주가가 눌리는 그런 패턴이 다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건 대학교 심리지수의 기대 심리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심리학계에서는 계속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깨지고 있지 글로벌의 심리지수는 전부 다 괜찮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경제에 대한 흐름이나 느낌을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 리얼 PC, 그 실질 가계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12월 달에 내려갔다 1월 달에 들렸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하반기 크리스마스 좀 전에 23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연말까지 뭐 폭풍우 날리고 춥고 그래서 사실 동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사람의 이동이 상당히 막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가 사실 1월 달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다시 풀려서 일시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었는데 그런 패턴이 현재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요 이제 파란 거는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 빨간 거는 그 실제 지출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 그래서 실제 금액도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상당히 많이 늘었죠. 퉁 튀었잖아요. 1% 넘게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짓눌렀던 그런 증가율이 한꺼번에 1월 달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소득인데 소득이 이거는 이제 실질이 아닌 명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금액이죠.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가계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그 추세 현상보다 살짝 더 들린 것 같아요. 강도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지출입니다. 파란 게. 전체 지출도 약간 줄은 것 같았는데 요 1월 달에 다시 들렸어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12월 달 일시적인 그런 계절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저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출 강도가 더 늘고 저축의 증가 강도는 살짝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지출이 늘어난 것 중에서 지출이 두 개가 늘어났죠. 늘어난 것 중에서 이제 하나, 연두색은 이자 금액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PC예요. 그래서 보면 이자 금액도 늘어났고 PC도 늘어나고 두 개 다 지출 금액은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자 금액이 지금 만만치 않은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기 연두색입니다. 이게 이자 부담을 이 소득 증가율이 지금 감당하고 있긴 한데, 이 추세를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임금 압박에 대한 압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연준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임금을 올리니까 다시 물가를 올리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지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약간 식혀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아니고 그 사업자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임금 상승의 압박이 떨어지겠죠.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실업률을 용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25%를 올렸잖아요, 직전에. 그런데 0.25가 아니고 0.5로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타이밍을 조금 당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보면 이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미 11월 달에 잡혔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어서 이런 지표가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1월 지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2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얘가 보시면 우리 최근 추세를 보시면 작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 이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후반부 작년에 내내 지금 강도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하반기에 10월 달 들어서 10일을 넘어가면서 방향성이 터닝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방향성이 달러 인덱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105달러 언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105달러를 갔어요. 지금 105.23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도 찍고 넘어가려나?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 여기 살짝 횡보하던 라인이 있죠. 지금 거기까지 내쪽 치고 올라간 거고, 이 다음번 라인이 요 언저리 라인일 겁니다. 요 언저리. 이게 106에서 10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퍼센트로 표시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그래서 추세가 지금 최근 작년 11월 이후에 움직였던 추세하고 약간 방향이 터닝하고 있다, 시장이. 다만 이게 추세적 터닝은 아니고요, 조정의 터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게 이번에 이제 캔들 차트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캔들 차트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 반등하고 있고, 이거 내려오는 과정 중에 금값은 올라갔지만 이게 달러 인덱스가 터닝하면서 금값이 아래로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은 지금 다시 터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달러 인덱스가 들려 올라가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동안 기준금리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아랫방향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간 뒤에 횡보 수준에서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값은 한동안은 지금 투자 대상이 아니고, 얘가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1600달러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혹시나 단타를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들떠보면 안 되는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S&P 500 지수 미 10년 국채, 장기 국채, 1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SPTL 가격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장기 10년 국채가.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10년 국채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가격이고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그 뒤에 추세적으로 가격이 쭉 올라오죠.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최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다시 얘가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가격이 내려오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일정 부분 다시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얘가 지난번에 있었던 요 언저리 3.9% 정도 됩니다. 저걸로는 10년 국채 수익률로는 그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 보여드릴까요? 헷갈리죠.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장기로 보면 지난번에 찍었던 데가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3.9 정도 살짝 못 미쳤는데 요 언저리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를 뚫고 지금 뭐 뚫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서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이 언저리 중간 언저리 여기 바닥까지는 못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있었던 4%대를 넘는 이 꼭대기까지 수익률이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라인쯤에서 걸리는 그 시기가 되면 SPTL을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입을 하는 걸 거론하는 겁니다. 신규 매입은 지금도 해도 괜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SPTL이나 이런 국채를 투자해서 이익을 내실 분들은 이거 굉장히 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경기 수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할 거라면 주식이나 다른 것들을 가고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건 큰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 하에서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수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가 이제 정점을 치고 있는데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길게 정점을 치자 내려오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이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갈 때 그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얘를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큰 흐름, 그러니까 작년 이걸로 주식으로 보는 게 편하시죠. 작년 초부터 10월 말까지 있었던 큰 흐름이 10월 말을 전후로 바뀌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살짝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는 조금 진행될 것 같다. 연준이 3월 달에 어떻게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 모니터링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저점 테스트를 짓누르는 현상까지 내려가지는 않게 될 거다.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조정을 끝내고 나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교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